자,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부천시의 김기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랑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여전히 헌재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침묵이에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브리핑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의원님은 지금 이 헌재 모습, 이제 브리핑룸을 오마이TV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생생하게 또 보고 계시기도 한데 네. 브리핑에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군요. 일단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고가 돼서 지금 기다리는 그렇진 건 않습니다. 아니고. 예. 네. 저희가 항상 대기하면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똑같은 상황이 뭐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변론 종결하고 지금 35일이 지났죠.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달라진 건 지금 없고, 물론 한덕수 총리가 이제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것이 조금 달라졌네요. 그 예. 이후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매 주말이 지나면서 이번 주는 되려나 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돼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네.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아,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네. 이게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국민들이 더 큰 네. 스트레스,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 어떤 우울감, 스트레스, 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표출하시고 집회 현장이나 네. 이렇게 다르고 우리 주민들을 만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살 수 없다고 왜 이렇게 되냐고 너무 좀 저희들로서도 가슴이 아프고 예.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화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게 동네에서 뭐 저를 알아보신 분이 네네. 도대체 언제 되냐고, 그렇죠. 언제 헌재가 선고하냐고 이런 말씀을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이 뚜렷한 답을 뭐 낼 수 뭐 될 없을 수는 거라고 없죠. 생각해도 예. 물어보면서 이렇게 어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저도 이제 될 겁니다. 네. 뭐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뭐 진짜 헌재가 네. 아무런 뭐 조치 안 하고 이러면은 결국 국민들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다 같이 드리거든요. 그렇죠. 헌재가 만약에 윤석열을 되돌려 보낸다든지 네. 시간을 끌어서 계속해 4월 18일 이후에 결정을 안 낸다고 하면 헌재는 더 이상 존재 여지가 없는 거고요. 헌재는 역사에 사라질 겁니다. 역사에 사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이 그것을 참고 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여러 가지 결연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연한 마음 가지고 계시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8명 8대 0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힘을 얻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 5대 3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이제 6명의 탄핵 선고, 탄핵의 인용에 찬성하는 6명을 못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리고 5대 3까지 돼 있어서 이러다 기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하고 계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정보가 나오냐에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네. 정확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잘 되면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기본적으로 5대 3인 것 아니냐는 기준을 세우고 그걸 기초로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돼서 당연히 8대 0인 상황이면 그건 뭐 좋은 거고 그러나 5대 3인 상황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선 의원들도 그래서 저번에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그렇죠. 놓고 네. 그러니까 5대 3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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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3 그거 저쪽에서 만들어서 뿌린 얘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게 뭐 정말이면 진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6대 2까지만 되면 이제 예. 뭐 인용이 되는 거니까 문제 없는데 5대 3 그거보다 더 최악은 없을 거고 5대 예. 3인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심판기를 선고기를 잡는다. 예. 그러면 그건 100% 인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대 3인 상황에서는 선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용을 주장하는 5명이 있다. 예를 들어 5대 3이라면 그러면 나머지 5대 3인 채로 기각될 거면 왜 그것을 기각을 하고 나가겠습니까? 문영배나 이미선 재판관이 그냥 안 하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복귀가 더 늦어지고 네. 자기들은 그 결정문에 이름을 쓰지 않고 예. 윤석열이 돌아갔을 때 계엄을 또 일으켰을 때 자기들이 적어도 그 이름은 안 남기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굳이 선고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선고기를 잡으면 저거는 결과가 좋을 것인데 네. 그래서 선고기를 안 잡는 것이 역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고 그렇네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가 돌아왔을 때 네. 그 주 안에 선고기를 잡히지 않는다면 그건 사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네. 조금 이렇게 이런 표현에서 뭐한데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뭐냐면 조악하다. 예, 우리가 당연히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관들의 논리를 볼 때 그분들이 지금 기각을 의견을 쓴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4명인가 그렇죠. 네 그런데 명. 그 네 분의 기각 의견이 네. 법조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예. 고 하면서도 그게 탄핵시킬 만한 파면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뭐 아예 파괴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류의 이렇게 네. 이유를 들었는데 읽어보면 저희들이 이거 억지로 이렇게 넘어간 논리다 싶은 그런 게 있어요. 판결문을 보면. 근데 제가 그 결정문을 보면서 야 이게 억지로 고육주책으로 기각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보수적인 재판관들하고 일종의 정치적인 타협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네. 그런데 그 어떤 타협의 결과로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윤석열을 선고하기로 했건 아니면 이 정도 타협하면 저쪽에서 곧 윤석열 선고기를 잡겠지라고 짐작을 했건 간에 그 주 정도에는 선고가 날 것을 예상하고 한덕수를 돌려보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에 안 나면 적어도 속였거나 아니면 오판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제 지금 오늘 왔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고가 생긴 건 맞다. 그러니까 그래서 5대3인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실천적인 플랜으로 돌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플랜으로 돌입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했지만은 네. 내일까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으면 네. 이거 중대한 결정한다. 네. 결국 뭐 탄핵을 염두에 두는 그런 발언을 보이는데요. 저는 당연히 탄핵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지금 네. 들어온 지 한 일주일 이상 됐지 않습니까? 돌아온 지 일주일 됐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 위헌이라는 취지로 했다면 네. 돌아온 날 바로 임명을 했어야 돼요. 아. 근데 이미 7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런 그렇죠. 상태에서 안 한 것은 명백하게 한덕수 재판관의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그냥 탄핵 사유입니다. 파면 사유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탄핵에 대해서 탄핵들이 오히려 정당성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서라도 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지키지 않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아예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대놓고 야 니네들은 떠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셈이죠. 일개는 아니고 이제 그냥 다른 대부분의 여러 공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게 다 징계받고 오히려 파면받고 할 짓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거는 국가 전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죠. 아하. 그렇다면 정부가 왜 있고 국가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덕수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바로 오늘 본회의 열어서 탄핵 결의하고 탄핵 그 부의하고 24시간 후에 결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최상목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지 않습니까? 네. 보고하고 또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최상목은 당연히 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임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을 해서 예. 그 다음에 또 다음 권한대행이 나오면은 이주호 당신도 권한대행 임명해라.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어차피 헌법재판소에 결정한 사안이니까 정말 임명을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권한대행이 되고 최소한 임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도 안 하면 네. 저는 그 강력하게 그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시간 끌 거 없이 예, 바로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단지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하면 마흔역이 임명될 거다 이 차원을 넘어서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예.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안 그게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법원 예. 그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 완전히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걸 견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 견제할 권한인 탄핵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뭐 줄탄핵이니 이런 프레임은 정말 내란 세력들이 그냥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지금 혹여 윤석열을 네.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위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헌재가 확인도 해준 네.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는 네. 줄탄핵이니 뭐 민주당이 뭐 하니 이런 말을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도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도를 걷는 것, 법적으로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탄핵도 하고 질타를 하는 것 그것이 또 맞는 길이겠죠. 저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그것이 탄핵을- 국가 기강을 잡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국가 기강을 잡는 일이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언급도 하셨지만은 뭐 민주당 초선 또 이재명 대표 네. 다 뭐 해가지고 내라는 뭐 고발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또 뭐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거기는 뭐 아무 말이나 떠드는 아무 말이다. 단체 곳이니까 그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내란죄가 그 사람들 다 그 검사 출신이고 그렇네요. 법률가잖아요. 내란죄 구성 요건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그게 내란죄가 되는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변호사가 내란죄가 되지도 않는데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것은 무고 행위네요. 그것도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게 형법에 있는 내란죄 규정을 수도 없이 읽어봤을 겁니다. 왜? 우리가 내란죄 지금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기 그렇죠. 때문에 그 자기들 얘기- 되는지 안 되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란죄 구성 요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내란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우리가 무슨 뭐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리고 국헌문란입니까? 그게 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그렇네요. 어떻게 국헌문란이고 고발을 하는 것이 어떻게 폭동 같은 것인지 네. 양심에 너무 꺼리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네. 바로 이건 좀 무고로 대응할 일이다. 무거죠. 네. 최상의 법률가들이 그거를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거 그거 처벌하라고 있는 게 무고죄 아니겠습니까? 무고로 당장 고발해야죠. 하라고 하십시오 고발. 네, 무고로 네. 할 거다, 대응할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5대3 그러니까 되드락 최악 상황까지 대비해서 마은혁 재판관 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 자체가 헌법을 따르는 거고 네. 헌재 결정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5대3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더 중요해진 그런 지점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5대3이면 당연히 더 그렇죠. 네, 더 그런 상황이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좀 안 되고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까지 4월 18일 이후에 물러나게 된다. 네. 4월 18일까지 끄게 된다면 네. 이게 정말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짜 파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파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당연히 지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를 임명할 수 없다. 네. 이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지만 이 내란 세력들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개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네요. 마은혁 재판관 말고도 정계선, 조한창 네, 거기도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가 2명 임명됐고 네, 마은혁 재판관도 지금 헌법재판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럼 법이 어떻고 난 모르겠고 또 임명한다고 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럼 진짜 막 하자는 집단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마 임명하면 당연히 저는 임명을 누구를 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뭐 대리인단에 막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 그런 변호사들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게 국회 동의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전히 파국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결정이 당연히 나야 되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가용한 총 자산을 총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4월 18일 지나가면 무슨 뭐 민주당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절단난다. 지금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네. 그 국민들이 용서할 것이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4월 18일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지금 헌법재판관을 혹시나 시간 끌고 있거나 5대3이어서 3에 속하는 헌법재판관들은 그 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딛고 있는 그 자리, 그분들이 딛고 앉아 있는 그 어떤 헌법재판관이라는 그런 직책이 법 없이는 절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법 안에서 자기들의 권위도 인정되고 그래도 월급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직업적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인 그 어떤 편향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명심해야 될 겁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그래서 일이다. 진짜 비상 상황입니다. 이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뭐 어떤 당연론적으로 헌재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그런 설립 취지를 생각한다면은 네. 4월 18일 전에 당연히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는데.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이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은 그래도 법관을 몇십 년씩이나 했는데 아무리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어떻게 기각 판결을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8대0 만장일치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8대0 했고. 만장일치 당연히 예상했었고 그거는 네. 일반 상식이 통하는 시대에서는 가능한 얘기는 이미 지금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된다. 저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에 두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겠지만 예. 이렇게 시간이 늦어진 것으로만으로 인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될 것이다. 이 과정이 나중에 결국은 다 밝혀질 겁니다. 이게 지금이야 알 수가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역사가 뭐 곧 몇 달 내에 밝혀지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는. 네. 그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파면 촉구 긴급 탄원이 39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분노하고 계시고 네.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을 원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파면 지금 3월 31일 오전 지나고 있는데 월요일인데 이번 주 4월 4일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4월 4일을 또 마지노선을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지노선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4월 4일까지는 되었으면 네. 하는 것은 제 희망이고 그렇게 뭐 될 가능성이 뭐 없다. 없다고도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지노선을 정하는 게 지금까지 마지노선 정해서 넘어온 게 몇 주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저번 주가 넘어가면 사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죠. 진단했고 이미 예. 사고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4월 4일 또 마지노선 기다리고 행동을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4월 1일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바로 오늘 해서 왜냐하면 뭘 기다립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또 위법한 앞으로도 안 상황이니까. 하겠지. 제가 내일도 안 하고. 이게 아까 드리다가 뭐 좀 길어질까봐 말씀 안 네네. 드렸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나치에서 나치가 전제 독재를 할 수 있게 된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법률가들이 거기에 부역했다는 점이 있어요. 제가 읽은 뭐 책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독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업적 양심만 최소한 지켜도 독재는 일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에요. 법률가들이 정말 자기들이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만 지켜도 윤석열이 복귀할 일이 없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복귀해서 제2, 제3의 계엄을 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 이후에 김건희라고 하는 온갖 거짓과 그런 것으로만 지금 주술과 이런 것으로만 엮여 있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서 영구 집권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넘어섰고 이미 아닙니다. 이미 네. 아니다. 예. 이미 아니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국민의힘 세력, 내란 추정 세력과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이 뭐랄까요 좀 다른 그러니까 그 좀 클래스의 사람이다 생각해요. 어떤 면이냐면 적어도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법 안에 테두리에서 사고하려고 노력하고 그걸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여론도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국민의 어떤 그런 점이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쪽 지금 내란 동조 세력들이 하는 거 보면 아예 여론도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아예 무너뜨릴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법을 상황인데. 어기더라도 자기들이 한 주 예. 권력만 쥐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자주 국회에서 저 여당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하고 같이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미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인데 과연 타협의 대상이 되는가로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민주당 애들 원래 착하고 법 잘 지키고 하는 애들이니까 뭐 한덕수 탄핵할 수 있겠어? 최상욱 야 걔네들이 나라 경제가 뭐 이렇게 막 어려운데? 생각하는 애들인데 설마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국가가 지금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외국인들이 팔아치웠다는 기사도 지금 들리던데 네. 이게 지금 점점점 늘어지고 외국인들도 이거 잘못하면 윤석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돈을 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떠한 상황보다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제약이고 이제 국가가 파탄난다. 전쟁난 우크라이나보다 더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당연히 지키는 한도에서 하면 가장 강력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플랜을 예. 개방해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 초현실적인 상황들이 여기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도 초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상식적인 그렇죠. 저쪽도 상식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네. 계획을 세워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쪽은 상식적이지 않고 법을 아예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대응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우리도 대응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또 민주당에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 상황에 따라서 맞대응 플랜도 뭐 세워두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강도에서 높일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한덕수 탄핵, 또 최상목 탄핵 바로 탄핵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는. 탄핵으로 네. 가야 거기를 왜 된다는 거. 좌고면합니까? 이미 법을 그렇게 어겼는데. 네. 네.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들어봐도, 당 최고의 발언을 봐도 걱정하고 있어요. 네. 진짜 정말로 이게 계속 잘못돼 가지고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처럼 헌재가 흘러갈까 봐. 네. 거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말씀도 하시고, 그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던 그 상황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상황이 비상사태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하는, 그리고 오늘 지도부의 회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이 네. 이미 35일이나 지났으면 아무리 복잡한 논리의 결정문이라도 쓰고도 남을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간명하거든요. 네. 5가지 탄핵소추 안에 대해서는 이미 윤석열도 법정에서 다 자백까지도 한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보기엔 성립해도 네. 그거는 그냥 파면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미 자백까지도 몇 가지 했거든요. 뭐 자기가 군, 그렇죠. 군을 선관에 선관위 보냈다고. 보냈다. 예, 포고령 자기가 내가 보냈다고 포고령 내가 그러니까. 직접 봤다. 뭐 예. 이런 얘기 다 했고 그다음에 국회 침탈한 건 다 동영상 다 전국민 생중계로 봤고 뭐가 네.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계엄에 국무회의가 없었다. 실체적 절차를 하자고 했다는 건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어렵습니까? 결정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미 사고 상황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되고 다음 주까지 안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헌법 재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예. 정당하게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탄핵을 해가는 거 그거는 당연히 옳고 해야 될 일이지만 헌법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저게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가 윤석열을 돌려보내면 정말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아마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네. 빨리 해야 된다. 예. 자, 이제 헌재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헌재 브리핑룸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헌재는 2월 뭐 중순 이후부터 묵묵부답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브리핑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5대3 얘기도 나오고 있고 5대3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긴 한데, 누군가는 여기서 이걸 끌고 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 사람들은 지금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인데 결국 밝혀집니다. 결국 밝혀지는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원인으로 해서 윤석열이 복귀하고 네. 노상원 수첩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예? 그거를 진짜 생각해야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그래서 뭐 부귀영화를 대대손손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독재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 나중에도 결국 자기에게 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 왜 모릅니까? 체제가 안정되고 민주화되어야 자기가 비록 불이익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고 이런 사회가 돼야죠. 그렇죠. 그게 잠시 자기가 뭔가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독재 체제 하에서. 그거는 정말 저보다 더 잘 알겠죠. 근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다 드러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길어지고 이랬는지 우리 나중에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전 국민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거고요. 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오늘 제가 이제 만난 김기표 의원님 중에 오늘이 가장 지금 제가 원래 전투력을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 세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중대한 국면이고 이제 온건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으로는 네.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아,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예. 사실 우리가 뭐 지난주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한덕수 이제 선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네,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주에 다 정리가 되니까 금요일에 하겠지. 원래 이 사람들은 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보이지 않는 손 얘기했는데 분명히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뭔가 한계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1심과 같이 집행유예형 선고하고 그걸 그대로 대법원에서 빨리 해서 이른바 이재명도 아웃시키고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도 같이 아웃시키자 이런 플랜으로 아마 국무총리 먼저 월요일 날 하고 이재명 대표 수요일 날 선고하고 그러면 한 금요일쯤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날짜 잡아서 예. 이번 주에 하려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저는 그때 사실 이재명 대표 무죄 나고 너무 이제 좋아서 왜냐하면 당연한 건데 이게 그 뭐랄까 정말 허탈하기도 하더라고 이게 야 예. 이게 당연한 걸 이렇게 우리가 좋아할 정도로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붕괴돼야 되나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각설하고 네. 다른 뭐 이제 방송 가서 약간 농담 비슷하게 예. 이재명 대표 지금 이게 무죄됐으니까 혹시 윤석열도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류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돼가는 것 같아서 저는 설마 그것도 설마 그러겠냐 설마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설마 그러겠냐 했는데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예. 걱정스럽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원래 무죄 날 것이 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는 항소심 판결이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네네. 하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사실 1심 판결은 너무나 비상식적이어서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소심 판결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꼼꼼하게. 100페이지 정도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대법원 가서 절대 뒤집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판결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 국정감사에서 한 말은 다른 네.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계속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공소기각이다. 그러니까 아예 실체에 들어갈 것 없이 그냥 무죄 그러니까 공소기각이 형식적인 판결입니다. 이건 아예 건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고발도 안 돼. 건이 안 돼. 아예 이건 뒤에 더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 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 그거는 아니야. 공소기각은 아니고 왜냐하면 요거는 그 형사처벌은 불리한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따져볼게. 그건 아닌데 따져볼게. 그런데 무죄네 이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걸 보고 오히려 대법원에서 더 뒤집을 수 없게 만든 것 같다. 공소기각을 했으면 대법원에서 뒤집기가 쉬워요. 아니 공소기각 아니야. 실체에 들어가 봐야 돼. 이건 아니고 예. 내용 따져봐야 돼. 내용 보니까 예를 들어 유죄는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아예 거기서는 공소기각 아니야. 안 하고 따져봤다. 내용 그래 따져볼게. 예. 따져봤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26일 날 선고 나고 27일 날 검찰이 바로 상고했거든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풀어주면 즉시 항고도 안 하던 검찰은 바로 예. 그 다음 날 그날 아마 논평 냈을 거예요. 그날 뭐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냈던 그날 걸로 입장 기억합니다. 내고 예. 그 다음 날 상고장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그 다음 날 바로 기록을 바로 접수했어요. 보통은 한 저희들이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해보면 네. 이게 상고장 접수되면 한 2주 정도 이게 막 기록 만들고 그것을 이제 또 도장도 찍고 이제 기록이 이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판사가 법원 이제 주사나 서기가 해 오면 그걸 검토하고 도장도 찍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기록을 만드는 시간이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그래서 송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걸 생각하는데 네. 그게 바로 다음 날 지금 보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준비 다 해놓고 이렇게 선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는 차마 여기 이게 거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보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유죄든 무죄든.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이 되긴 뭐 걱정은 안 됩니다만 이미 그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무죄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데 뭐 앞에서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기 자파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무죄가 워낙 판결문이 단단하게 쓰여져 있어가지고 예.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1심에서도 유죄가 났지만 모든 방송에 나와서 저나 뭐 율사 출신들이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렇죠. 판결문에서 지금 2심에서 바로 받아들인 잡혔다. 거고 그래서 뭐 대법원에서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선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많이 했는데 사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이재명 대표 재판도 끝났고 한덕수도 복귀했고 어쨌든 네. 복귀가 됐습니다. 네. 복귀됐고 탄핵도 앞두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고 이제 4월 2일 재보궐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정치 일정이 마무리가 되니까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정치 일정이 이렇게 다 만료가 되고 다 모든 사건들이 끝났으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하루하루 미뤄질수록 경제는 더 나빠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도 지금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진짜 호프 한 잔도 마음껏 못 먹으니까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또 집회하러 오고 이제 일상이 무너진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계속 전 늦어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다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나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서 물론 당연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파면이 될 거고 네. 그 파면 결정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주는 것이 이 나라를 하루라도 더 빨리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재판관님들 제발 그 역사적 소명 의식을 좀 가지십시오. 네.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에 정치적 편향에 몰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할 바를 다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알바를 준비하고 그 시작이 이제 한덕수 탄핵 또 네. 그 이어지는 네. 만약에 또 마은혁 임명 안 한다 그러면 또 탄핵이 이어진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죠. 그럼 국무위원들이 다 그럼 탄핵이 된다. 네, 그럼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까 줄탄핵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판은 계속 할 거예요. 하겠죠. 그 뭐 그쪽에서는 그 할 게 그것밖에 더 없겠죠. 네. 그러면은 탄핵이 다 되면 국무위원들이 다 탄핵이 돼서 국무위원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돌아온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돌아온 것보다 낫고요. 그거는 네. 이제 그 국면에 가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일이지만 예. 저는 그 전에 마은혁을 임명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오지 않을 경우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또 플랜 뭐 C, D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국면에서는 또 다른 정치 세력들이 또 모여서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이런 국면 그때는 또 다시 대응책을 논의하면 된다. 그러나 원칙은 뭐냐면 어떤 상황도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돌아온 순간 국가는 파국입니다. 이건 절대 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더 이상 어떤 동등한 파트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윤석열이 이제 돌아오느냐 정말 그게 그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을 그렇죠. 하고 예. 준비를 하고 당장 행동에 옮겨야 된다.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네. 돌아오는 걸 막는 게 가장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렇게 말도 안 되게 법을 어기고 큰 덩치로 지금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사람을 이렇게 정확히 법적으로 파면을 하는데 어떻게 무리하거나 이렇게 힘이 안 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최종 목표는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니 그 목표를 향해서 오롯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김기표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민주당의 결기를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똘똘 뭉쳐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예. 이제 그게 모르겠어요. 이제 초선 의원들이 네. 다 좀 그런 비슷한 성향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번에 초선 의원들 제가 보기엔 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또 온건한 분도 많고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네. 뜻을 펼치는 것으로. 그런 뜻을 모아서 대응을 하고 있다. 네. 자, 근데 지금 뭐 주말 상태를 보면은 집회가 계속 격화가 되고 있고 네. 뭐 극우 세력들이 뭐 주말에도 나와서 또 장애 집회를 이어갔고 김용현 장관 뭐 응원떡 이런 걸 또 돌리면서 뭐 입장 내고 막 이런 모습까지 보이더라고요. 네. 극우의 이제 준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것도 헌재 결정을 해야 그렇죠. 헌재가 매듭을 지어줘야 그 다음에 어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여론의 이제 갈라지는 모습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 그 내부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고 예, 뭐 정광훈 집회 하고 지지자들도 세이브코리아. 많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돈이 떨어진 것인지 네. 동력이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극우 세력이 당연히 어느 시대에나 비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어떤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게 그 동력을 떨어뜨리고 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고 이미 그 당신들이 잘못 추정하고 있는 윤석열은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하게 판단을 해서 네. 하면 됐다라는 걸 보여줘야 이제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만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 혼란스러운 상황 해외에서도 볼 때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대한민국이었냐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면 결정이 나도 예. 이렇게 시간을 끌고 좌고우면했던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음. 예? 물론 저는 날 것이고 날 때까지 나게끔 저희가 행동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이런 명백한 사안을 두고 그 저기 광화문에 가면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한복 입고. 그러니까 그렇죠. 광화문.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오면 야 니네 봐봐 우리 잘 살지 이렇게 네. 속으로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 늦어지는 것이 하루하루 국격을 계속 깎아먹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하루하루 깎고 있는 것이고요. 네. 자, 이제 헌재 권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김성훈 차장이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렵게 진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왜 이렇게 기각이 됐을까? 봤더니 검사가 영장 심사할 때 안 들어갔네. 왜 안 들어갔니 봤더니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검사가 안 들어갔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좀 검찰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예. 보통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처음에 영장을 신청한 사건도 검사가 들어가서 네. 이 부분은 직접 보통 가면 어떻게 되면 검사석이 있고 이제 피의자가 중간쯤 앉아 있고 변호인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보통 법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경찰관은 저기 이제 방청객 쪽에 앉아 있거든요. 방청객 쪽에 있군요. 그러면 이제 물론 검사가 없을 때도 판사가 궁금하면 경찰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가 있는 경우는 좀 달라요. 검사한테는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는 게 더 활발하죠. 아무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궁금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봤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검사가 잘 모르면 또 경찰한테 물어서 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물론 기록은 가 있고 판사가 다 읽어서 검사가 주장할 것이 다 판사한테 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검사가 또 현장에서 피의자가 말하는 것을 반박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구속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판단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옛날에 영장 사인을 해보면 이거 하다가 이게 물론 숙고는 그게 순간순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자기가 기각을 했건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번복돼서 왔건 간에 결국 자기가 사인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청구하니까.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내가 청구할 만하다고 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안이 얼마나 큰 사안입니까? 그럼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 나는 어차피 동의 안 해. 이거 뭐 되든 말든 난 모르겠어. 이거는 아예 판사한테 대놓고 기각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경찰이 막 조사를 해오잖아요. 네. 그러면 기록이 막 이제 한 트럭 정도 이제 조금 과정을 섞어서 한 트럭 되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고생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각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건도 생각하지만 그럼 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판사들도 막 와서 막 이거 구속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막 하면 부담을 좀 갖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네. 그런데 이미 검찰하고 경찰하고 왔다 갔다 기각하니 많이 막 해서 이게 그러면 판사는 부담이 없죠. 어차피 논란이 있고 네, 이게 서로 니네끼리도 뜻이 안 맞는 거 다르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의 그런 논란, 그다음에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출석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이 판사로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적어도 검찰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네요. 말씀 저는 그렇게 들어보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비화폰이 어떻고 서버가 어떻고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건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제가 그것까지 저도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그 태도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그건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검찰이 어떻게 목리를 부리듯이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안 들어가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김성훈 차장도 그대로 있고 윤석열도 돌아와서 관저에 계속 있고. 그러니까 내란한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회 측에서 유흥식 추기경 등 시국 선언을 헌재 제출했다라는
하는 이제 속보가 좀 들어오기도 했네요. 네.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이 뜻, 국민들의 목소리 이거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참 이제 현재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절실하고 이제 절박하게 이 상황을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국회 쪽에서도 네.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또 김성훈 차장 영장이 어렵게 이렇게 청구가 됐지만은 또 기각이 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이른바 내란 세력들이 정말 끝까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모든 힘과 뭐 모든 법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네. 용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이나 윤석열 복귀를 반대하는 윤석열 파면을 찬성하는 분들도 네. 그만큼 결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을 포함해서 내란 수괴들, 그다음에 김건희 포함해서 이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파면되고 하면 자기들이 진짜 큰일 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표현 뭐 목숨 걸고 지금 항거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내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받으면 사형하고 무기징역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한테 우리가 나이브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냥 쟤네들 참 법 잘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 이제는 진짜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뭐 강경하게 나갈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국면에 따라서 네.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가진 결기보다도 더 강하게 가져야 내란이 진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저기는 진짜 뭐 죽기 아니면 그렇죠. 까무러치기로 이제 달려드는데. 아니, 김용현 이미 구속돼 있고 자기도 이게 내란 세력이 살아오지 않으면 윤석열 복귀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길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평생 감옥에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네. 그러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죠. 차라리 지금이 최악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이 최악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최악이니까. 무슨 짓이라도 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가볍게 대해서는 당하죠. 음, 세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게 해야 되고 민주당도 지금 제일 앞장서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네. 당장이라도 한덕수, 뭐 최상목 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소한 3명, 네. 많으면 3명, 뭐 최소한 1명 이렇게 반대하고 지연시킨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볼 때는 그야말로 누가 엑스맨이다, 누가 이걸 이렇게 끌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짐작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어. 얘기하는 것은 아직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되면 다 속속들이 밝혀질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왔고 네. 국무총리는 왜 먼저 했으며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요.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도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확실한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나중에 결국 밝혀지게 저는 뭐 짐작은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 제가 밝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밝힐 거 아닌 것 네, 같다. 네. 짐작에 가는 사람은 있다. 네.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그 세력들. 방향세는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정혜선 재판관이 예. 그 1인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정질서 위기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실제로 동영상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하던데 그래서 그 SOS를 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 맥락을 보면서 저기서 저런 말이 나올 게 아닌데 왜 나오지 이랬는데 그게 어떤 암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추측에 불과해서 제가 말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측에 이제 네. 불과하지만은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에서 대응을 계속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파기 재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5대 3이다. 네. 그래서 기각을 시키겠다. 이제 이 두 가지 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 그리고 지도부가 현명하게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기도는 결국은 실패에 그칠 것이다. 강경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헌재 앞에서 뭐 1인 시위도 하고 네. 계속해서 뭐 철야 네네. 농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자, 4월 이제 들어서게 되면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4월 18일 아까 이제 파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월 1일 내일 뭐 최상목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결정을 보면서 아마 이제 지도부는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4월 18일까지 가면서 대응 단계를 계속 높여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가 가진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같이 하는 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 권능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 가장 강력한 무기죠.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가지는 권한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제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탄핵이고 네. 그게 탄핵이 되면 이제 뭐 그래 뭐 탄핵을 하더라도 다 임명 안 할 텐데 이거는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국면이 계속해서 바뀌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또 밀고 나갔을 때 저들이 예상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네 하면 또 저들의 전략도 바뀔 것이고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면으로 당연히 탄핵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과 함께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현장의 헌법재판소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 강도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1인 네. 시위를 계속해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각 그 상임위별로 모여서 매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상황 봐서는 철야 농성 이런 것까지 다 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음. 지금이 사실은 사고 상황이라고 저는 규정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라고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판단이 내려졌는데 국무위원 간담회 또 의견 모아가지고 국무위원 간담회 해봤더니 다 반대해서 이거 마은영 임명 못해요. 이렇게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참 최상목 때 했던 모습과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서까지 판결한 것까지 왜 자기들이 간담회에서 그걸 고민합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도 네. 자기가 징역형 선고 받으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교도소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네요. 그건 너무나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보여줬던 너무나 그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법은 지키라고 하고 불리한 법은 어겨버리는 그런 행태를 이어왔는데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마은혁 재판관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참 우리 국민들이 글쎄요. 뭐 용납하지 않을 거다. 저거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간담회에서 저도 이제 저 예. 헤드라인 지금 봤는데 예. 상법 마흔형 논의할 때 저게 지금 뭐 명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알리바이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해봤더니 아까 그러게 그럴 말입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그래서 국무위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 뭐 이렇더라. 근데 사실은 이 국무위원들 자체가 다 내란 예. 혐의에 대해서 그렇죠. 자유로울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또 받았던 사람들인데 아직 저 자리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참 이렇게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네.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행위이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죠. 수사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되면 저 국무위원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또 더 밝혀질 겁니다. 지금 아직 그 부분이 미진해서 저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것이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수사가 되고 철저히 수사가 돼서 아, 그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일제 친일 청산하고도 맞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매듭을 짚고 가지 않으면 뭐 수사 대상을 뭐 대폭 확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네. 책임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가려서 그 사람 대해서 엄벌하고 다시는 내가 저렇게 하면 정말 내가 평생 지금 일궈 온 것이 다 망하고 대대손손 오점을 남기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수사가 되고 처벌이 돼야지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가는 일은 향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저 내란도 종식이 안 됐고 네. 그리고 제2의 이제 내란 사태가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끌면서 네. 제2의 내란 사태, 제3의 내란 사태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들은 뭐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안 되고 네. 아직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 뭐 헌재는 나중에 판단해봤지만은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실
비서진들은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대통령 비서실도 굉장히 깊게 관여돼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정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언론에 나오는 걸로만 봐서 네. 지금 현재 이 권력 하에서는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검찰도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은 검찰은 완전히 이 뭐 내란숙의 편 아닙니까? 저 즉시항고 하지 않잖아요. 저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 요새 돌아다니는 표현처럼 네. 관뚜껑에 못 박는 일이거든요. 검찰 관뚜껑에.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2.3 계엄 때 놀란 것만큼 놀랐다니까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고? 우리가 계속 안 한다고?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예, 상황. 정말 깜놀한 상황. 깜놀한 상황인데 그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나요? 저는 진짜 제가 보기엔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네.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과단성 있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공수처에도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배당은 됐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빠르게 강제 수사를 동원해 가지고 갈 것이냐. 이건 또 공수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국민들의 마음만큼 빠르게 가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건 지적을 해 둡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행태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볼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까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김기표 의원님과 좀 긴박하게 그리고 좀 화를 뭐 내면서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제가 그동안은 이제 또 더 오늘은 더 이제 분노한 김기표 의원님을 네.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인 거고 네.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이런 여망을 특히 이제 민주당 그 중에서 초선 의원들이 받아 안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시고 자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윤석열 탄핵하라. 우리 김기표 의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대자보도 웹자보도 보여드리는데요. 이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국민들의 뜻과 함께 호흡하는 함께 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많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요. 의원님 뭐 저희가 뭐 열심히 이제 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그래도 끝으로 네. 우리 국민분들 힘내자. 함께 끝까지 지치지 말고 싸워 나가자. 이 말씀 듣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비상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하고 중에 제일 말이 빨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민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윤석열 복귀하지 않게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면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